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트백서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이 비트코인은 최초의 암호화폐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이 가장 최초의 암호화폐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 나왔고, 이더리움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어떤 3세대 블록체인, 스마트 블록체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더 진화된 형태의 블록체인의 생태계가 그때부터 이제 커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그래서 코인원이라고 하는 거래소에 입사했을 때도 가장 많이 사람들이 얘기하던 게 비트코인은 투지폰이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 스마트폰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혁신적인 기술들이 점점 앞으로 나오면서 이 블록체인 생태계가 발전될 거다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렇게 헷갈리게 비트코인을 공부하니까 당연히 알트코인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저는 다행히 코인원에 다니는 1년 동안 혼자 스스로 좀 더 비트코인을 열심히 독학을 해서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은 투지폰이 아니라 사실상 인터넷의 초기 버전과 흡사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무슨 말이냐, 이제 인터넷은 1999년, 2000년 요 닷컴 버블 때 인터넷이라는 기술이 진짜 본격적으로 상용화되었다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닷컴 버블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회사 이름 뒤에 무슨 닷컴이다 요거만 붙으면은 그 회사 주가가 막 10배, 100배까지 올라가고 막 이랬던 엄청난 가격 버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가격 버블이 왜 찾아왔냐면 인터넷이 엄청난 확장성을 보여줬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웹사이트라는 게 이제 90년대 초반, 90년대 후반에 저는 당시에 이제 천리안이라고 하는 PC 통신을 처음으로 써보면서 컴퓨터, PC라는 거를 이제 처음으로 써봤는데, 그 천리안이라고 하는 PC 통신을 써보면 파란 화면에 선택만 할 수 있어요. 그죠? 뭐 어떤 텍스트가 나오고 예, 아니요 뭐 이렇게 선택하거나, 아니면은 그 PC통신 상에 올라온 소설, 텍스트로 된 소설을 읽거나, 그러면서 수동적으로 천리안이라고 하는 PC통신에 올라와 있는 정보를 습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다 뭘 올리거나 어떤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는 굉장히 불가능했죠. 그게 이제 초기 인터넷의 형태예요. 그리고 이제 쌍방 소통 형태로 바뀌었죠. 예를 들어 요즘 여러분들이 하는 것처럼 유튜브를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면 거기 댓글도 남길 수 있고, 좋아요, 싫어요 뭐 버튼도 누를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SNS, 인스타그램 같은데 여러분들 직접 이렇게 사진도 올리시기도 하고, 이렇게 내가 인터넷이라는 공간에 직접 정보를 올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정보를 수취하고 쌍방으로 소통하는 형태로 인터넷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웹3가 나온다, 웹 3.0으로 진화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닷컴 버블이 발생했던 초기 인터넷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천리안 같은 PC통신에서 양방향 소통으로 막 넘어가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하는 게 처음으로 등장을 했고, 그때 아마존 같은 게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들의 히트를 쳤죠. 기존에 없었던 거잖아요. 인터넷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물건 상세 페이지를 보고 내가 이거를 사고 싶다 그러면 주문을 하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해서 그리고 내 그 주소, 배송받을 주소까지 입력하고, 그러면은 물건이 우리 집 앞으로 배송이 되는, 그거는 이제 90년대에는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 초에 그런 인터넷 쇼핑이라든지 아니면은 유튜브도 그때 등장을 했죠. 영상을 올릴 수 있다라는 것도 그때 처음으로 인터넷이 발전을 하면서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확장성을 보여주다 보니까 닷컴 버블로 이어졌던 거고, 엄청난 이 기업들이 등장을 했죠. 구글, 메타, 지금은 이제 메타죠. 페이스북 당시. 그 다음에 그때 넷플릭스도 그때 등장을 한 거고요. 여러 가지 이제 인터넷 기반 기업들이 그때 이제 공룡 기업들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인터넷 기반의 어떤 굉장히 큰 어떤 인터넷 기반 생태계가 우리의 삶을 굉장히 지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일어나셔서 네이버, 카카오, 구글 이런 거 다 핸드폰으로 먼저 보고서는 하루 시작하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아니면 지메일 앱을 여신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 거냐. 비트코인, 인터넷도요, 1999년에 또는 2000년에 우리의 뇌리에 강력하게 남아있는 그 닷컴 버블이 시작이 아닙니다. 인터넷도 그보다 40년 전에 1960년대에 먼저 다르파라고 하는 미국 국방성의 프로젝트가 기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국방성이 만약에 전 세계에 있는 전화나 전보나 이런 것들이 다 끊기면, 전쟁이 나가지고 모든 통신 수단이 다 끊기면은 어떻게 우리가 서로 교신을 할 수 있지?
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게 다르파라고 하는 최초의 인터넷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 국방성이 뭐 자체 서버를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나라에도 미국 국방성의 뭐 유럽 기지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 유럽 기지에도 자체 서버를 설비를 해서 해저 광 케이블을 통해서 이렇게 그 두 국가에 있는 다르파라고 하는 미 국방성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느냐, 이거를 실험했던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서 시작이 되어서 이제 이것들을 기업들이 똑같이 한번 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 당시 1980년대, 90년대에 있었던 대기업들이 스스로 자체 서버를 구축하고 이제 멀티내셔널 기업들이 많았겠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각 여러 국가들의 이 본사 또는 이 지사를 가지고 있었던 기업들이 서로 회사 내부 망을 구축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게 인터넷이 발전을 해와서 지금의 전 세계 국경 없이 모든 나라들을, 모든 사람들을 잇는 하나의 범지구적인 네트워크로 이제 발전을 한 거죠. 그래서 인터넷 기술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2024년이니까 한 60년 정도 된 기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2000년에 시작한 게 아니라 1960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비트코인도 여러분들은 제네시스 블록이 처음 이제 쌓이면서 비트코인 블록이 시작됐다고 알고 계시죠? 그건 사실이죠. 여러분들은 2011년에 제네시스 블록이 나오면서 첫 번째 암호화폐가 탄생했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하지만 비트코인도 일단은 암호학에 기초한 기술이지 않습니까? 암호학, 크립토그래피, 그리고 크립토그래피에 기반을 두고 만들어진 암호화폐라는 거는 결국 크립토커런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최초의 크립토커런시가 아닙니다. 그 전에도 암호학에 기반한 여러 가지 암호화폐들이 있었습니다. 암호학도 1980년대부터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된 아주 유서 깊은 학문입니다. 크립토그래피라고 하는 기술, 그 암호학이라고 하는 걸로 해결하고 싶었던 거는요, 결국 이 디지털 인터넷이라고 하는 인터넷은 1960년대 처음에 다르파로 시작해서 꾸준히 발전을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인터넷 기반으로 우리가 사람 대 사람 간의 데이터 송수신을 어떻게 하면은 서로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크립토그래피, 암호를 써서 내가 내 신원을 인터넷에 다 공개하지 않고 그 암호만 알고 있으면 서로가 이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걸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차엄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 1990년대 초에 이캐시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어요. 디지캐시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해서 이 디지캐시라는 법인이 만든 게 이캐시라고 하는 최초의 암호화폐입니다. 그 암호화폐는 왜 우리가 신용카드 정보를 다 인터넷에 올려놓고 결제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 뭐 인터넷이 지금 막 이제 커지고 있어.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쇼핑도 할 수 있고 결제도 가능해졌어. 근데 내 개인 정보를 다 인터넷에다가 올려놓으면 결국 해킹당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가 내 신원과 1대1로 연동되어 있는 어떤 암호만 가지고 결제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게 그 암호화폐,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어떤 디지털 화폐로 결제가 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비트코인과 상당히 유사한 개념이죠. 그때 처음에 이제 데이비드 차엄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캐시라고 하는 게 5,000명까지 사용자를 끌어모았어요. 근데 인터넷이 이제 발전된 방향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훨씬 더 편한 쪽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캐시라고 하는 게 사용성이 떨어져요. 아무래도 지금 여러분들이 뭐 암호화폐로 어딘가에서 결제할 때 느끼는 그 불편함이 똑같이 그 당시에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인터넷상에 뭐 어떤 암호라는 거를 발급을 하고, 그리고 그 암호를 내가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결제할 때마다 그 암호를 뭐 어디서 불러서 입력을 해야만 이 암호화폐가 전송됐을 테니까. 근데 그런 것보다는 그냥 신용카드를 하나 딱 등록을 해놓고 결제할 때마다 클릭만 하면 결제가 되는 게 아무래도 훨씬 편했겠죠. 그래서 아마존도 이제 원클릭 결제라는 게 굉장히 아마존의 사용성을 크게 높여준 어떤 하나의 큰 전환점이었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인터넷이 발전한 방법은 좀 개인의 어떤 개인정보의 중요성, 이런 것들은 조금 포기하더라도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방향으로 갔던 겁니다. 근데 암호화폐에 대한 발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암호화폐에 대한 연구는 계속해서 이어졌고, 그래서 1997년에 이 아담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백서에도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인데요. 아담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해시캐시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처음으로 작업증명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어요.
해시캐시는 왜 만들어졌냐면 이 이메일 같은 걸로 스팸 메일을 굉장히 많이 보냈습니다. 당시에도 1997년에도 이제 지금도 스팸 메일 많이 받으시는 분들 계시죠. 저도 굉장히 많이 받는데 그래서 이 해시캐시가 해결하려고 했던 거는 이메일을 보내는 사람에게 작업 증명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스팸 메일을 보내는 공격자들은 그냥 이메일이 공짜잖아요. 이메일을 보내는 것 자체가 공짜다 보니까 아무에게나 막 이메일을 보내는 게 가능한 겁니다. 근데 작업 증명을 도입을 하면 이제 이 이메일을 보내기 위해서 어떤 그 계산, 연산 프로세스를 거쳐야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메일을 보내는 작업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러면은 스팸 메일 같은 것들이 근절되지 않겠느냐 이런 아이디어가 이제 해시캐시였습니다. 그래서 작업 증명, 프루프 오브 워크라고 하는 게 이제 처음으로 등장을 했던 거고 이 아담 백이 그래서 이 특허를 가지고 있죠. 프루프 오브 워크라고 하는 기술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 백서에 보면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 아담 백의 프루프 오브 워크, 작업 증명을 차용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아담 백이 거기 백서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 백이 사토시 나카모토 아니냐라는 이제 의심도 굉장히 많고 하죠. 하지만 이제 아담 백도 공개적으로 자신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니다라고 여러 번 밝혔었습니다. 그때 이제 프루프 오브 워크의 등장이 이 암호화폐의 어떤 기술 발전에 굉장히 큰 혁신을 가져다 줬어요. 그래서 1998년 바로 이듬해에 이제 두 개의 프로젝트가 동시에 등장을 하는데 웨이다이라고 하는 중국인 암호학자, 이분은 이제 사이버펑크입니다. 그러니까 사이버펑크는 사이버 세상에서, 인터넷 세상에서 좀 이제 하나의 탈중앙화된 커뮤니티를 구축하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념을 가진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체제에 굴복하지 않는 그런 정신이라고 할 수 있죠. 인터넷은 탈중앙화된 공간이다. 우리가 국가나 아니면 뭐 정부나 아니면 권력자나 이런 사람들의 시스템에 등록해서 복종하고 사는 거는 반드시 나중에 이제 타락이나 어떤 문제, 부작용으로 이어진다라고 보고 인터넷 세상에서 자신의 어떤 제2의 아이덴티티가 이제 완전히 탈중앙화된 세상에서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를 원하는 거죠. 사이버펑크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게 이제 암호학 덕분에 가능해진 어떤 하나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웨이다이가 이제 사이버펑크인데 이분도 이제 만들었죠. 비캣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 아담 백이 만든 POW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암호화폐를 만들었어요. 작업 증명 기반 암호화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이제 상용화되지 못했습니다. 실제 나오진 못했는데 그 사람이 만든 이제 백서, 연구 논문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큰 뭐 이제 암호학자들 사이에서 크게 인기를 끌었죠. 작업 증명을 이용해서 이렇게 인센티브 체계를 만들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인센티브, 내가 채굴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인센티브, 돈을 벌 유인이 생기니까 채굴을 계속해 주면 이 블록이라는 게 계속해서 생성될 거고, 이때 당시에는 블록체인이라는 게 존재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계속해서 처리해주는 어떤 그 연속적인 행동이 가능해질 것이고, 그러면은 이 데이터가 계속해서 처리되면은 결국 제3자의 도움 없이 누가 누구에게 돈을 보냈다라고 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겠구나 라는 이제 아이디어가 처음으로 거기서 구현이 된 거죠. 그리고 비슷한 이제 컨셉이긴 한데 같은 해 1998년에 이제 또 닉 자보라고 하는 암호학자가 이 비트 골드라고 하는 걸 또 만들었어요. 비트 코인과 굉장히 이름 비슷하죠. 비트 골드. 그러니까 이 닉 자보는 명확하게 금의 디지털 상에서도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개념을 또 도입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금은 결국 희소성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가치의 그 원천이잖아요. 그래서 금을 뭐 전 지구상의 금의 부존량이라고 하는 거는 뭐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금의 공급량이 전체 부존량의 한 1, 2% 정도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희소한 자산이다라는 거를 디지털 세상에서 한번 구현을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비트 골드라는 거를 실제 세상에 내놓지 못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적은 논문과 여러 가지 이 비트 골드의 컨셉 그런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이제 히트를 쳤습니다. 왜냐면은 야, 디지털 세상에서 이렇게 희소한 자산을 만들 수가 있구나 라는 게 또 그때 처음으로 발견됐기 때문이죠. 디지털 세상이라고 하는 것,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무한대 복제가 가능한 거잖아요. 제가 이제 몇 번 방송에 나갈 때마다 말하는 포인트긴 한데, 여러분들이 뭐 모나리자 그림을 루브르에 가서 너무 감명 있게 봐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그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요.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칩시다. 그러면은 그 그림은 무한대로 복제가 됩니다. 그죠? 인스타그램에서 뭐
단순 퍼가기 기능이 안 되게 막아놓다고 하더라도 스크린 캡처를 하든 아니면 뭐 어떤 다른 방법을 써서든 여러분들의 그 그림이 다른 사람에게 도용되고 인터넷상에서 떠돌고 막 이런 게 너무나도 쉽죠. 그래서 구글에다가 모나리자를 검색을 해보면 수백만 개의 그림이 검색이 됩니다. 그게 이제 인터넷이라고 하는 곳에 희소성이 있을 수 없었던 이유죠. 근데 비트골드가 처음으로 그 문제를 작업 증명과 이제 그 희소성이라는 컨셉을 넣어서 만들었던 최초의 프로젝트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1960년대부터 이 암호학의 발전, 그리고 사이버펑크 운동, 그래서 사이버펑크 운동에서 등장한 여러 암호학자들, 웨이다이라든지 닉 자보라든지 데이빗 차움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1세대 암호화폐들이 1990년대 초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나오기 시작했고, 이게 결국 비트코인의 등장으로 이어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비트코인은 데이빗 차움이 처음에 고안했던 이 디지털 화폐의 개념, 이캐시라고 하는 디지털 기반의 P2P 화폐의 개념, 그리고 웨이다이가 도입했던 POW 기반 암호화폐, 그리고 닉 자보가 도입했던 희소성 있는 암호화폐, 이 개념들을 다 차용을 해서, 그리고 이제 아담백이 만들었던 POW 개념을 다 차용을 해서 만들어낸 어떤 종합 아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는 비트코인은 발명된 것이냐 아니면은 발견된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한번 남겨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발명된 걸까요? 발견될 걸까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거에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발견됐다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개발했던 여러 가지 이 기술들을 하나로 잘 컴포짓, 묶어서 완성된 기술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므로 발견됐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처음으로 도입한 여러 가지 이제 신개념들도 많거든요. 예를 들어 반감기라든지 아니면은 난이도 조절 메커니즘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비트코인이 처음으로 차용한 여러 가지 기술들도 많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그냥 발명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나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각자의 관점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무튼 비트코인은 그렇게 이 여러 암호학자들의 오랜 기간의 연구에 힘입어서 그 연장선상으로 세상에 등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은 최초가 아니라 마지막이다, 최종 종착지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비트백서 시간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